전국의 지금 중심은 이겁니다. 검수완박. 지금 뭐 약간 과정을 설명드리면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합의를 했습니다. 사인까지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애초에는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 양쪽 다 뭐 내용은 이제 사법행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용은 별개로 하고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뭐 강대강 파국을 막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뒤집어졌어요. 인소위도 처음에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갑자기 기류가 흔들리더니 이준석 대표가 이건 안 된다라고 나섰고 그래서 결국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자에 선거사범 제외한 몇 가지 부분들은 국민적 동의를 못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같이 지금 다시 만나는 상황까지 왔는데 불과 이제 합의하기 한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사흘 동안 완강히 반대를 하다가 일부 세력이 그래서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그냥 뭐 됐어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뒤집어졌는데 왜 이렇게 되겠다고 보십니까? 뭐?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 누구 때문입니까? 아유, 우리 윤석열 당선인 덕분이죠, 다.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이 변했다? 그게 마음이 변한 건지, 뭐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모든 의문은 그럼 애초에 권성동 원내대표 왜 합의한 거냐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왜 뒤에는 뒤집었다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왜 합의를 한 거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검찰의 표적 수사의 피해자. 그러니까 뭐 그 얘기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 중요한 합의를 하면서 얘기 안 했냐. 근데 또 본인은 얘기 안 했다고 하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얘기를 뭐 안 했겠니? 뭐 이러고 또 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거면 윤석열 당선인도 이렇게 별 뜻 없이 했다가 이제 뒤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생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얘기를 안 하고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상황을 자초한 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윤이 틀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뜻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 김수평은 그 중마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이라고 전혀 교감 없이 했을까라는 중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혀 교감 없이 했으면 지금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 예, 어느 정도는 교감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뒤집은 것이 아닐까 싶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다 몰빵을 때려서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그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승인한 의원들은 그렇죠. 뭡니까? 그때는 중마고가 한다니까 이게 왕의 뜻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라잖아요. 근데 이 있습니다. 반대 토론해야 합니다. 라고 나서는 의원 한 명 다들 없이. 손 이렇게 하고 왕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처음에는 반대하는 의원이 몇 명 있었다고 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다 설득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걸 추인해준 의원총회는 뜻이다. 뭐며 그 다음에 의원총회가 당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고위원회도 있고 한 건데 그럼 최고위원회는 그 전에 뭐 했어요? 의원총회 하기 전에 뭐 했냐고요. 오히려 의원총회보다도 최고위원회가 더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의원총회 직전이든 직후든 최고위원회도 열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하다가 주말 지나고 나서 최고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했다.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는 강행하는 사람이 됐다가 최고위에 한번 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 뭐냐. 이건 정당 정치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정당 정치에 교과서적이지 않은 당이죠. 사실 지금의 거대 정당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결국은 법안 처리와 관련돼서는 원내 지도부가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원내대표끼리 뭘 합의를 하면 대체적으로 의원총회가 추인을 하고 뭐 최고위는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보통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은 최고위에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그걸 통해서 뭐 당의 총의를 모아가거나 이런 게 정상적이고 교과서적이죠. 근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그 논의를 지도부가 따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뒤집은 거잖아요. 왜 뒤집은 거냐에 이 이례적인 상황이 왜 벌어진 거냐. 결국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대변한 거잖아요. 그 다음날 합의 다음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발생한 이 도미노적인 거기서 어떤 이제 그 질문이 거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간의 합의, 국회의장의 중재,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의원들의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거를 받아서 지금 이제 곧 집권 여당이 될 당내에서 가장 큰 스피커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입장을 번복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내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랑 통화도 했다. 그거 뭐 중요합니까? 통화한 게 자기 당 대표인데.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아 역시 소통력이냐 핵가는 한동훈뿐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으로 시작돼서 기류가 뒤집어졌느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쪽의 의중을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흡사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추윤 갈등 때 법무부 장관이 막 앞장서가지고 하고 대통령은 뒤에서 이제 별말 없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강성 의원들은 주로 추장관하고 맞춰서 갔지만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저건 아닐 텐데라는 말도 있고 이 상황과 흡사하다고 봐요. 저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윤석열 당선인의 침묵입니다. 침묵. 예. 그리고 사실 반대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침묵을 했었죠. 손석희 씨와 대담에서도 3번을 거듭 질문을 하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 양쪽에서 결국에 근데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은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걸 뒤집는 과정으로 들어온 거고 그러면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독단으로 나서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물리는 과정에서 처음 튀어나온 1번 타자이고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감독이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한동훈 후보자도 심각한 전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력이냐면 핵관이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얘기를 안 하는 거에는 또 자기들끼리의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취임도 안 한 상황인데 이제 취임도 안 한 장관은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어찌 근데 장관 후보자시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왜 얘기하는데요? 취임 안 했는데. 그건 인수위가 하는 일이고 또 인수위가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안 그래도 지방선거 저 공천 때문에 윤심이다 아니다를 갖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한겨레라든지 이런 아주 불충한 신문들이 당선인이 벌써부터 말이야 뭐 당내 그런 거에 개입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써대 굉장히 치밀한 취재를 통해서 바탕으로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써 제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걸 뭐 이게 원내에서의 합의가 이렇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저렇다고 얘기하기도 뭐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는데 근데 한동훈은 왜 그러느냐 결국 총대를 매는 거지만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뭐 자기가 뭐 굉장히 뭐 그런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보죠. 여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어떤 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발언해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 뭐 한동훈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1번 타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인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 그게 사실 이제 이 촌극을 연출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예? 아유 그러니까요. 사퇴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퇴하세요!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퇴를 합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자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 머리가 바로 이 시점에 손 들어야 된다. 이 시점에 손 들고 내가 윤석열 편이다를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바로 손 들고 우리 최고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윤석열의 생각을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런 맥락도 있다. 결국은 뒤집긴 뒤집어야겠는데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에 왜 그러면 절반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윤의 뜻인 줄 알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중마고우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 근데 보니까는 중마고우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쪽이 정말 윤심의 대변자이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동훈한테? 그건 이제 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싶은 바고 실제 전화를 했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이 원팀이다. 권성동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더 가깝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앞으로 당내에 이 친윤과 비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울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당으로 온다고 했을 때 당신이 비윤의 어떤 주자가 되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친윤의 주자가 되고 뭐 이런 구도가 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은 오히려 안철수 쪽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대립을 하는 거다라면서 이태규 의원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 그만두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뭔가 지금 어쨌든 향후 5년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당선인하고 척질 필요 없고 기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원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이 그 기회였던 거예요. 드러나는 걸 보면 뭐 이준석 대표가 친윤의 포지션을 점하고 뭐 누가 비운 한동훈은 그냥 윤 그 자체 아니에요? 윤 그 자체. 그렇죠. 네. 아바타죠. 네. 자, 어떻게 이준석 보십니까? 대표가 절반의 승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4-4-5입입니다. 절반은 반올림 반내림하면 내려갑니다. 네, 절반이 넘어야 돼요. 재 보니까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한 건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윤핵관을 내세워서 윤핵관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친윤계 전체하고 싸우는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동훈이라는 더 어떻게 보면 오래된 윤핵관을 동지로 만들면서 최근에 계속 그 대선 과정에서 부딪혀왔던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견제하는 예,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역학구도는 간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징계위도 이제 올라가게 됐고 성접대 논란 관련해서 뭐 지금 가세현 쪽에서는 당사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있고. 강용석 변호사는 윤석열 눈귀 가리는 이준석 권성동 내쫓아요. 예, 묶어가지고 다 내쫓아요. 여기 둘이 한 편이다. 네. 이준석은 저는 한동훈 쪽인데요 그렇죠. 이랬는데 지금. 강용석이 본인이야말로 이제 핵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무슨 뭐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왕입니다. 성렬왕 시대 어떡합니까 이거.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지인으로 익숙한 평산네이처가 만든 진경옥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한방의약품 제조 방법 그대로 재현, 동의보감이 기록된 활력 대표 원료인 인삼, 생지암, 복령, 벌꿀과 함께 최고급 시베리아 녹용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에어분쇄 기술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초미세 상태로 만들어서 영양성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제품이 15g 30호에 129,000원, 마켓 단위에서 정가보다 3만 원 싸게 팔고 있습니다. 마켓 단위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어버이날 선물로 진경옥 추천드립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마켓하니 한겨레TV도 마켓하니에서 쇼핑도 하시고 한겨레TV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은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네 합의했는데 만약에 합의안 파기하면 우리 단독 처리할 거다 이런 입장이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뭐 과거의 발언이긴 합니다. 며칠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내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과 함께하겠다 이런 뜻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5월 3일 국무회의 통과가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데 단독 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게. 네. 바빠요? 네, 다들 바쁘고. 지방선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지만 또 그런 계산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어쨌든 이거 합의안을 이렇게 박수치고 같이 하는 모양새로 끝까지 가면은 이게 이 중재안과 관련된 법안 통과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개특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중수청 어디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사실 이게 이 피할 수 없는 그 얘기가 이제 민주당 안이 있을 것이고 다수 의석으로 그 안을 주장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될 것인데 뭔가 반대를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될 건데 국민의힘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니네도 동의했는데 왜 여기가 이제 와서 어깃장이냐 뭐 이럴 건데 근데 애초에 반대했다 이걸 남기면은 그때 가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원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도 있고 지지층에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은 필리버스터를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필리버스터를. 근데 필리버스터를 이제 할 건데 필리버스터를 이제 어떻게 끝내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측은 180석을 모아가지고 180석의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한 번 때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모은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모으면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또 모으면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이게 지멋대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박병석 의장이 회기 쪼개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법안 하나 처리할 때마다 필리버스터 끝내고 필리버스터 할 때마다 필리버스터 끝내고 법안 처리하고 또 필리버스터 하면 또 끝내고 법안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이 26일이에요. 그 본회의를 뭐 28일인가 뭐 이렇게 이틀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회기 쪼개기를 하는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을 5월 3일까지 맞출 수 있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못한다. 아니, 못한다는 아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강행 처리 국면으로 가는데 가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5월 3일 날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진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회기 쪼개기가
필요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박병석 의장이 거기에 응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남아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안과 중재안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처리할 거냐. 지금 이거 가지고도 당내에서 뭐 좀 강경파, 온건파 의원들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저는 중재안 그 내용으로 강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지금 국민의힘한테 뿔이 나 있을 거예요. 파기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이거 합의도 안 됐으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죠. 이렇게 해도 또 뿔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병석 의장의 쪼개기 이런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 민주당도 결국에 중재안으로 그리고 중재안으로 해도 어차피 1년 지나면 그 검수완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4개월 지나면 두 가지 범죄만 빼고 다 박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중재안으로 강행하지 않을까. 중재안 강행. 예. 아니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사실 박병석 의장의 회기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이제 무력화시킨다라는 거는 사실 부담이 따르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걷어찬 결과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게 되려면 또 이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또 뒷받침이 좀 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법조계 일반의 여론은 이 중재안에 대해서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 목소리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그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그 두 개를 빼는 거는 또 뭐 좀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 지금 법조계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공소시효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수사의 6개월. 어떤 6개월 이거를 뭐 그러면 일반 범죄처럼 하자. 뭐 아니면 임기로 맞추자. 뭐 3년이 더 늘리자. 이렇게 하고 공소시효를 지금 뭐 당장 지방선거가 6월인데 뭘 늘립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 공직자 범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 덜어내고 저거 덜어내면 직권남용 정도 남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거는 받자라고 해서 그럼 공직자 범죄는 받아주고 선거 범죄는 제외는 하되 뭐 공소시효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관철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사실상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면 뭐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재협상을 해야죠. 이렇게 손 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내려 이렇게 했잖아요. 됐으니까 내려 이렇게 하고 우리 중재안으로 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안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협상이 진행이 되면 뭐 그런 방법도 대안이 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이게 여론이 뭐 완전히 호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변수라는 거죠. 원초적으로 물어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거 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사실 반대하고 시간 끌고 해서 가야 이게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여론전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원내 상황에서도 유리한데 어쨌든 누구도 그 중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의원들도 설득해냈고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권성동? 이번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약간 협상을 단순하고 안이하게 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보고 이제 뭐 1차적으로 물리적 조건이 안 좋잖아요. 의석수가 조금 이 소규모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래 검수완박 원안은 얼마든지 박병석 의장이 뭐 역할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180석 연끌을 하든지 어떤 전국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맘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켰다라는 명분을 난 갖고 싶다. 그리고 그게 보안 수사권을 어쨌든 제한적으로라도 살려준 거다. 요건데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뭐 중수청을 만들든 뭘 하든 그 대안이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후 사개특위 논의에서 중수청에다가 이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뭐 이렇게 이 채용하게 해가지고 사실상 특수부 검사들이 살 길을 만들어주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유지시키면은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합의한 내용이 이렇게 합의를 해도 지금보다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안이한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별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변협 이런 데서 막 손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검사들 막 다 그만둔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여론의 악화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과 뜻이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2019년에 본인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게 권성동 의원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을 민주당이 또 실현해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한 3, 4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전반기만 해도 검찰 수사에 학을 띄었죠.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할 때 검찰이 잘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검찰이 하게 해주고라고 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이나 이게 정치권 입장에서 특히 보수 정치권
예? 보수 정치권 입장에서 지금 뭐 논의가 마치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것까지도 못하게 해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 이제 재벌을 상대해서 수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집단이 현재로서는 검찰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최근에는 재벌에 대한 수사는 좀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기득권 논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야합했다. 예, 솔직한 속내라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선일보가 쓴 대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이제 야합이다. 조선일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좀,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사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양쪽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근데 저는 조선일보가 사설로 권성동 해명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혹시 이거는 하나의 가정인데 민주당이 안 받을 줄 알고. 야, 우리는 받았는데 민주당이 안 받았어! 이러려고 해. 저는 그 1년 6개월이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총선 때 되면 네, 그것도 그렇고 의석수의 변화가 있으니까. 야합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1년 6개월 어쨌든 그 새 정부 1년 6개월은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집중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될 테니까 그 시점에서 그리고 얘기한 대로 그 사이에 총선이 있고 6개월 후에 조금 시간 네, 더 딜레이 시키고 이러면 네. 총선 이후에 할 수 있죠. 앓고 있고 하니까 사실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말한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좋네 이렇게 그 입장에서도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의석수가 적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토대 위에서 합의했는데 이제 후에 어쨌든 뒤집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신정권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가도 그쪽 인사권은 자신들한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중수청에 특수부가 대거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검사들이 거기를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검사라고 불리질 않아요. 무슨 국장님, 차장님, 아니, 팀장님 이렇게 불려야 돼. 형사님 들은가요, 형사님? 검사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 검사를 하고 해주면 되죠. 왜 공수처 검사는 검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검사라고 해요 그냥. 그런 얘기도 검사라고 지금 해도 되고 그리고 든든한 한동훈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시대에는 뭐 중수청이 법무부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님을 모시고 뭐 하면 되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위 회부됐고 만장일치로 이제 의결이 됐는데 징계 절차에 착수가 됐습니다. 뭐 별 의미 없는 거다. 뭐 의혹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열리는 징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무슨 소리냐. 징계위 회부된 건데 이 뭔가 만장일치라는 거가 함의가 있는 거 아니냐. 윤핵관들이 드디어 이제 이준석에 대한 어떤 되치기 이런 걸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시한폭탄을 갖고 오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칼이 있으면은 이제 천천히 예를 들면 보통은 칼을 이렇게 휘둘릴 텐데 천천히 휘두르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준석 대표가 뭐 하나 하면은 이제 잠시 멈추고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런 거죠 뭐 지금 이게 분명히 이준석 대표한테 당연히 정치적 피해가 가는 거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당 대표로서의 권위나 이걸 실추시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경찰로 따지면 이게 입건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사실 타격인데. 그러니까 입건한 사건을 당장 내일부터 수사할지 한 달 있다 할지는 이제 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한 발 한 발 오는 거죠. 그 언제든지 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거냐는 뭐 높으신 분이 결정하겠죠. 높으신 분. 예, 윤 그 자체 인분. 뭐 높으신 분이 결정하겠죠. 예. 자, 김세평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글쎄, 그래서 근데 어떤 자료가 네. 윤리위원회에 제출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좀 유력하게 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제출되느냐 아니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 이게 원래 취지는 윤리위원회가 지방선거까지 시간 끌지 않고 그 전에 털 건 털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을 건데, 근데 묘하게도 지금 경찰 수사랑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해버리면 뭐라고 앞장서가지고 결론을 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거꾸로 지방선거 이전의 결론을 못 내린 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강영석이라는 분이 선거에 출마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뭔가 자료가 있다는데, 뭐 저 유튜브에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저는 그걸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걸 또 저기 윤리입니까? 뭐 다 갖다 냈다는 거, 다 갖다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제 김은혜 이제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김동연 후보가 있는데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 과정에서 무소속 예를 들면 강용석 변호사가 출마를 했을 때 거기가 가져가는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될지 이런 것을 따라서 나름대로의 무슨 이 정치적인 딜이나 합의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런 뭐 흐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켜봐야 뭐 결론을 알 수 있겠죠. 저는 어제 그 시위 장면을 보면서 근데 강용석 그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인가요? 소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했을 때의 톤과 어제 시위의 톤은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위하고 또 전화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뭐 저희 하고 물러갑니다. 뭐 이렇게. 오늘 저 시위했는데 알잖아. 저 잘 좀 해줘요. 이렇게 또. 따낼 게 있다고 생각할 때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그렇죠. 또 전화해갖고 고함 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화장실 효과와는 다르게 심포도 효과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자, 이 이준석 대표의 운명 조여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켓 한이 아냐니 저는 마켓 한이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